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19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여름철 투쟁에 본격 들어갑니다. 올해로 5년 연속인데요. 생산 차질에 따른 매출 손실과 하청업체의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단 4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2015년까지 파업한 날짜만 410여일에 매출 손실액은 14조 2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회사는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내수 점유율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낸 데 대해 난감한 표정입니다. 전날 열린 해외 법인장 회의에서 정몽구 회장은 파업에 대한 언급 없이 혁신과 품질 강화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인담협 안 가운데 승진 거부권 보장과 호봉 승급분 이외에 기본급 15만 2,05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등은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일반직과 영구직 조합원에 한해 자신이 희망하지 않으면 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승진 거부권에 대해선 인사권 침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4일 연속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번 주 3번의 부분 파업을 예고하면서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22일엔 금속노조 총파업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하청업체 타격과 지역경제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또 파업이 길어질 경우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악화에 산업계 구조조정이 한창이라는 점은 노조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경영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의 7월 불법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총파업은 임단협의라는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정부 정책 폐기와 구조조정 저지, 반기업 정서 확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총은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인천의 한 수협조합이 임원 자녀나 친인척을 대거 채용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조합 측은 뭐가 문제냐고 주장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수협중앙회는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감독만 하지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옹진수협조합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모 씨. 조합 대의원이던 김 씨 아버지가 조합장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한 겁니다. 근무를 시작한 김 씨는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같은 거 뭐 하지도 못하고 거의 동전 세는 거 그런 거나 하고 PC도 이것도 프로그램도 깔리지 않아서 연습을 할 수도 없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망상도 약간 좀 있는 것 같고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다면 자기를 좋아하는지. 대의원 딸이어서 뽑혔다는 반발이 사내 갈등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조합 측은 여전히 친인척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장님이 이사회나 뭐 대의원한테 아는 사람 있거나 잘하는 사람 있거나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 그거 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분도 딸인데 왜 이분은 포함을 안 시키셨나요? 저희가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면 직원분들 중에도 파악 안 된 게 상당히 많을 수도 있겠네요. 꽤 될 수도 있죠 뭐. 채용비리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전국 92개 지역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수협중앙회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지난해 수협중앙회가 파악한 지역조합의 임원 자녀는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웅진수협에서 확인된 것만 3명이 넘는데도 중앙회 측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정기감사 내역을 요구하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감독만 할 뿐 책임은 없다는 수협중앙회가 채용비리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또는 불합리한 임단협 규정은 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3대 목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을 설정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중점 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3대 목표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기업 총수들은 구조조정이나 신사업 등 연초 구상했던 현안 때문에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승부수를 던지며 불황 탈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오른 이후 경영활동에 대한 첫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의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보다 각각 126%, 58% 증가했고 두산엔진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혹독한 인적 구조조정을 겪으며 말도, 탈도 많았지만 하반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취임 후 첫 인수합병도 단행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소프트웨어 업체를 사들여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신세계는 오는 9월 식품 전문 브랜드 출범부와 하반기 서울 시내 추가 면세점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상품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 내린 건 없지만은 저희가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집행유예 중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침 방위사업 부문과 태양광 부문 실적이 좋아졌고 육산빌딩에서 최근 면세점 영업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수주 외교로 건설 수주 기회가 늘면서 하반기에 더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재계 총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단기 부동자금 규모가 사상 처음 9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한 달 전보다 15조 1천여억 원 늘어난 958조 9,9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예금과 머니마켓 펀드, 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규모를 합한 겁니다. 단기 부동자금의 급증세는 기준금리가 내려도 자금이 실물 부분에 투자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기혼 여성 10명 중 7명꼴로 일자리를 가질 뜻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현재 일하지 않는 기혼 여성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2%가 향후 취업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이 꼽혔고 생활비 부족과 자아실현, 노후 대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에서 양육비로 한 달에 128만 원을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두 자녀 가정의 양육비용은 교육비, 돌봄비용 등을 모두 더해 월 평균 128만 6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자녀 가정의 평균 양육비는 64만 8천 원, 세 자녀 가정은 152만 9천 원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와 2명 있는 경우 총 자녀 양육비 지출은 약 2배 차이가 났지만 자녀가 3명이 있는 경우에는 두 자녀 가정보다 양육비가 20% 정도만 느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빌려 쓰는 공유 경제가 합리적인 소비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물건은 자동차나 숙소에서 유아용품 또는 의류 등 일상용품으로 다양해졌는데요. 백화점에서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한 백화점이 최근 선보인 패션 전문 대여 매장입니다. 드레스나 정장 등 가격은 비싸지만 평소 활용도가 낮은 고급 옷을 정상 가격의 10% 정도만 내면 사흘간 빌려줍니다. 단기간 소비하는 패션 용품에 대한 렌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겸비한 패션 의류를 준비해서 물건을 사는 대신 빌려 쓰는 공유경제 플랫폼은 그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백화점까지 공유경제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공유경제의 확산이 소비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나눠쓰기를 통해서 그 남은 소비를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공유경제가 우리 일상으로 파고드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 구워 먹는 삼겹살 맛은 정말 남다른데요. 휴가철을 앞두고 고깃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휴가용품을 어디서 사야 휴가 비용을 아낄 수 있을지 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서지에서 물놀이 뒤 먹는 삼겹살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휴가철로 접어들수록 찾는 손길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값은 100g당 2,300원으로 전달보다 22%나 올랐습니다. 전국 269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수집한 6월 생필품 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신선식품 중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고기 값은 100g당 평균 7,903원으로 전달보다 7.4%,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2% 뛰었습니다. 고기 등 구입에 드는 휴가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구매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고기와 종이기저귀, 즉석우동 등은 전통시장에서, 돼지고기와 배추, 무, 양파 등은 대형 마트에서, 선크림과 손세정제는 각각 SSN과 백화점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팔았습니다. 마트보다 고기가 싸고 또 친절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와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휴가용품을 구입하기 전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 가격과 할인 정보 등을 확인하면 휴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구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날짜 정보를 데이터로 풀어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가 시작됩니다. 서류의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까지 통과하고 나면 마주하게 되는 큰 난관이죠. 바로 면접입니다. 누구나 부담스럽고 겁먹기 마련이 면접. 그렇지만 면접만큼 본인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면접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아이고, 수석 졸업이네요. 토익이 970, 토스가 레벨 8. 질문 하나 할게요. 본인이 옆에 앉아있는 지원자보다 어떤 점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가 본인을 왜 뽑아야 하죠? 그럼 이번에는 권준영 씨한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현재 미혼이신데 앞으로 결혼 계획은 있나요? 아직... 애 낳으면 보통 다들 그만둬요. 권준영 씨는 나이도 적지 않네요. 여자치고. 사실 우리 회사가 야근이랑 외근도 잦고 또 팀의 남자들이 대부분이라 잘 적응할 수 있을런지. 물론 제가 여자라는 점이... 커피는 여자들이 더 잘 타지. 본인이 분위기 메이커라고 써놓으셨네요. 네, 항상 리더십 있게 분위기를 이끄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 한번 띄워보세요. 네, 면접 정말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긴장되는 자리죠.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부족했던 지원자라도 면접에서 막판 뒤집기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입사 전형에서 이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기업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전형은 바로 면접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의 65%를 차지했고요. 서류 전형은 32%, 그 뒤로 필기 전형은 3%로 면접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탈락에 미치는 영향력도 면접 전형이 여타의 전형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등의 스펙의 영향력을 43 정도로 봤을 때 면접 태도는 57로 집계돼서 기업에서 면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스펙보다 면접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니까요. 정말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에서 기업들은 주로 어떤 질문을 묻고 있죠? 네, 이 소셜미디어 잡플래닛이 면접 후기 5만 개를 분석했는데요. 기업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유형은 자기소개서에 기반한 인성, 또 살아온 과정에 대한 질문이 19.04%로 가장 빈도가 높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면접 질문을 염두에서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 뒤로 해당 직무 관련 이해도, 또 전공 관련, 지원 동기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문 유형으로는 부모님 직업 및 집안 환경,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 등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고용 트렌드는요, 이 탈스펙 면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회사 특색에 맞는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전문 기업인 샘표는요, 2000년부터 요리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 직원으로서 요리를 알아야 주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생긴 면접인데요. 4-5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한 가지 요리를 완성하고 발표를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샘표 관계자에 따르면 팀워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요리 아이템을 만들어내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실수를 했지만 차분하게 대처를 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했고요.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독단적으로 팀원들을 이끈 지원자는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요리 과정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향도 파악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색 면접 보는 회사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파리바게트 등으로 잘 알려진 SPC그룹에 입사하려면 이른바 관능 면접을 꼭 거쳐야 합니다. 3단계의 짠맛을 순서대로 맞추기, 신맛, 단맛, 무맛을 구분하기, 4가지 향을 맞춘 후에 단어로 표현하기 등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해마다 항목은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미각과 후각에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지원자들은 일주일 동안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요. 술, 담배를 끊는 등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딱딱한 면접과 달리 이런 이색 면접이 어떤 구직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또 다른 구직자들에게는 일반 면접보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직자들에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면접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기존 면접이 더 좋다고 응답한 구직자는 31%였던 거에 반해서 이색 면접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구직자들이 기존의 면접 방식을 선호하는 까닭은 준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생소한 이색 면접을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쉬운 일반 면접이라고 해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 압박 면접은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려운데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막 쏟아질 때는 정말 멘붕이 오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압박 면접을 보는 기업들도 많은가요? 네,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가운데 3명은 면접할 때 꼭 압박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압박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네, 압박 면접에도 유형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압박 질문은요. 지금 답변한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라고 묻는 꼬리 질문형이 꼽혔습니다. 그 밖에도 학점이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의 약점 공격형, 상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식의 가치관 파악형, 아까 말한 대답과 다르지 않나요? 라고 묻는 답변 추구형으로 크게 분류된다고 하니까요. 예상 질문 한두 개 정도 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질문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면접에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이 고스펙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접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비매너 지원자입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이 스펙에 관계없이
비매너 지원자를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락시키지 않더라도 감점 처리한다는 응답도 42.2%를 차지해서요. 대다수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악의 비매너 지원자로는 응답한 기업의 61.8%가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지원자를 꼽았습니다. 구직자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면접 시간은 엄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뒤로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도 모르는 지원자, 연봉 등 조건만 따지는 지원자,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차림의 지원자 등이 비매너 지원자로 꼽혔습니다. 네,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매너 행동 외에도 또 면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인데요. 구직자 중 절반이 넘는 54.5%가 면접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인사 담당자가 아는 뻔한 거짓말 1위는요.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가 꼽혔습니다. 57.1%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습니다. 야근 주말 근무도 잘할 수 있습니다가 나란히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입사 전에 패기 넘치는 대답일 수도 있는데 거짓말로 판단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들으신 세 가지 말은 절대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취업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2016년 하반기 공채까지 남은 2달 만반의 준비를 해서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